집합의 연산 법칙 할 거고요.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차집합도 있긴 하지만은 이건 연산은 무조건 합집합, 교집합 이거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산이라는 거는. 사실 그 차집합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여차로 바꿀 수 있잖아. 그냥 교집합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산 하면은 항상 머릿속에 요거 두 개만 있는 거야. 그래서 얘 연산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1번하고 2번은 사실 별게 아니야. 그냥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환 법칙은 사실 앞에서 썼었어. A랑 B랑 합집합을 하나, B랑 A랑 합집합을 하나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 뭐 교집합도 마찬가지고요. 별로 볼 게 없죠. 그럼 결합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집합이 이렇게 뭐 이제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A 합집합 B 그 다음에 다시 합집합 C거든. 다 합치는 거야. 다 합치는 건데 순서를 얘랑 얘를 먼저 합쳐. A랑 B를 먼저 합치고 그 다음 C를 또 합쳐. 그래봤자 그냥 셋 다 합치는 거죠 그냥. 또는 여기를 먼저 하고 얘랑 합쳐. 그래봤자 결과는 똑같다 이거야. 그냥 뭐 괄호가 있으나 마나도 사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교집합도 마찬가지. A하고 B의 교집합 중에서 C까지 겹치는 걸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셋 다 겹치는 거잖아. 맞아? 요것도 지금 보면은 B랑 C랑 먼저 교집합을 하고 그 다음 A랑 하나. 어차피 A, B, C 세 개의 집합의 전부 다 공통인 범위 여기를 말하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결합법칙이라는 거는 집합이 보통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사실 뭐 괄호를 치나 안 치나 똑같은 거지. 괜찮아요? 근데 요게 신기합니다. 요게 분배법칙. 분배법칙. 요건 우리 다항식 할 때 이제 많이 하던 건데 집합의 연산에서도 분배법칙이라는 게 돼요. 선생님이 아까 종이 나눠줬잖아? 그 보면 뒷장에 이렇게 세 개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색칠해 보세요. 요거 왼쪽에 있는 거 색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색칠해 보고 따로따로 한번 해봅니다. 따로따로. 그럼 저 왼쪽에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하라는 거야. 비합집합 C. 뭐 비합집합 C 하면 이제 이거죠. 비합집합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랑 교집합을 하래. 그럼 집합 A는 요거니까 비합집합 C하고 A하고 공통인 범위를 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인 거 알겠어요? 이렇게? 됐나요? 오른쪽 걸 보면은 A 교집합 B. A 교집합 B면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C. A 교집합 C면은 여기죠. 두 개를 합집합을 하래. 그럼 요 모양이 똑같지. 뭐 이게 된다 이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분배를 한 거냐? 요 지금 보면은 결합법칙이랑 차이가 결합법칙은 뭐 괄호가 있으나 없으나 여기에 이렇게 연산기호가 똑같아. 합집합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괄호를. 근데 얘는 괄호로 묶인 요 연산기호 합집합하고 괄호 밖에 있는 기호가 이제 다를 때 거꾸로 돼 있을 때 분배법칙을 쓰는 건데 괄호 앞에 있는 요 녀석이 분배가 될 건데 A만 가는 게 아니라 A에 딸린 연산기호까지 요 A 교집합 있지? 요 놈이 B에 가서 붙고 요 놈이 C에 가서 붙는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A 교집합 B가 여기로 들어왔고요. A 교집합 C가 여기로 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던 연산 여기 요 합집합은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됐네? 이게 된다 이거야. 분배가 된다 이거야. 어떻게 확인했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냥 그려보면 알 수 있지. 괜찮아? 이게 분배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요 방향으로 괄호로 묶여 있을 때 요거를 A 교집합 얘를 분배를 해가지고 요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문제를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가 지금 공통이야. 이걸 보고 거꾸로 요렇게 묶어낼 수도 있어야 돼. 옆방향으로. 묶어내는 게 좀 힘들어요. 여기 묶어낼 수도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반대로 괄호 아래가 교집합인데 여기 밖에가 합집합이야. 똑같은 법칙으로 됩니다. 얘도 앞에 있는 A하고 연산자까지 얘가 여기 분배 그럼 A 합집합 B, A 합집합 C 이렇게 들어오고 가운데 있는 요 교집합이 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얘도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 재밌는 걸 하는데 막 죽어라고 하품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자 왼쪽 거 한번 색칠해 보면은
이거는 얘 먼저니까. 비교집합 C. 비교집합 C 여기에요. 얘하고 A. A를 합집합을 해. 이상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모양이죠. 맞나요? 오른쪽 거 볼게요. A 합집합 B. A 합집합 B면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C. 요거거든요. 좀 그림이 어려운데.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얘랑 똑같은 거 알겠어요? 보이니? 겹친 부분이 요렇게 돼 있는 거 알겠어? 됐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아. 뭐 그냥 보는 건 쉬워요. 그냥 괄호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 괄호 묶인 연산기호하고 밖에 있는 기호가 반대면은 얘가 이렇게 분배가 된다 이거야. 얘가 이렇게 분배가 된다 이거야. 네? 근데 이제 이쪽 방향보다는 거꾸로 오는 방향이 좀 더 중요해요. 이걸 봤을 때, 여기 공통이네? 그럼 이걸 묶어내야겠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반대로 여기도, 요 A 합집합 공통이네? 그럼 얘로 이렇게 묶어내야겠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요게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는 거고요. 분배 법칙.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드모르간은 사람 이름이야. 벤다이어처럼. 맞나? 뭐, 드모르간 사람 이름인데, 요거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건 실제로 내가 진짜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울 때, 학교에 수학 선생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셔서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청개구리 법칙. 청개구리가 뭐 하는 겁니까? 뭐 엄마가 말하는 거 다 반대로 하는 거잖아. 그죠? 다 반대로 하는 게 청개구리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이런 거야. A 합집합 B 이런 집합이 있는데 요거 전체가 이제 괄호에서 여집합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여집합이 여기 다 분배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분배해 줄 건데 그럼 A를 반대로 하면 A의 여집합이죠. B를 반대로 하면 B의 여집합이죠. 근데 얘네만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요 가운데 있는 합집합이 있지. 얘까지 전부 다 뒤집어지는 거야. 몽땅 다 뒤집어지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근데 요것도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식이 빨라. 그냥 A 합집합 B의 바깥쪽이니까 여기인 거 알겠죠? 맞아?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여기 있는 거 볼게요. 이건 일단 A의 여집합이야. 그럼 A 빼고 전부 다. 색칠할 때 신중하게 해야 돼. 그 A만 보고 이렇게 A의 여집합 다 칠했고 그 다음은 B의 여집합이야. 그럼 이제 B만 보고 B의 바깥쪽을 다 갖다 열심히 칠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초록색이랑 보라색이랑 교집합이야. 겹치는 부분이지? 두 줄 간 부분이지? 이렇게 두 줄 간 부분. 보여요? 요거랑 똑같은 거 알겠어?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요거를 여집합을 이렇게 분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여집합이 덕지덕지 있으면은 요걸 이렇게 묶어줍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집합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한 방에 잘 안 될걸? 너네 이거 머릿속으로 되니? 난 잘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A 여집합 머리에 띄워놓고 A 여집합, B 여집합에서 겹치는 거 하면 탁 보이니 이렇게? 보이면 좋은 거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집합을 이렇게 동그랗게 치기 때문에 여집합을 이렇게 해놓으면 잘 안 보인다 이거야. 잘 안 보이고 여집합이 많을 때 이거를 이렇게 묶어주는 걸 또 많이 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뭐 이 드모르간이 뭐 얘만 되냐? 반대로 여기가 교집합의 이렇게 여집합일 때 요것도 드모르간이 됩니다. 요거 A 뒤집고 B 뒤집고 가운데 교집합 얘도 뒤집고 이렇게 다 뒤집어져요.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 괜찮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분배 법칙,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여차하면 바꾼다. 요거 있죠?
얘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집합을 좀 간단하게 만드는 걸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거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좀 쉬운 거로 한번 해볼까? 여기 520번 있는 쪽에서는 얘 520번은 이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분배 법칙이 아니야. 이거는 교집합이지. 그러니까 이건 결합 법칙. 이게 순서를 바꿔서 얘네 먼저 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A 교집합 B를 알려준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2하고 4. 이게 A 교집합 B고 여기다가 C 1, 2, 3, 5 요거를 교집합을 해라. 그럼 정답이 뭐 2겠죠? 이렇게 뭐 한 건지 알겠어요? 그냥 결합 법칙이야. 21번은 보이니? 이거 보여? 요 앞에 거하고 요 뒤에 거하고 공통인 게 보이지?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여? 요걸로 묶어낼 수 있다 이거야. 그럼 A 합집합으로 묶어내는 거야. 그럼 얘를 묶어내면은 여기에 B가 딸려오고 여기에 C가 오고 요 가운데 있는 교집합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분배 법칙을 거꾸로 쓴 거야. 묶어낸 거야. 요런 걸 잘해야 돼요. 됐네? 그 다음에 얘는 역으로 분배하는 거. 여기 있는 거 분배해서 얘랑 분배하면은 A 교집합 B. 요거랑 분배하면은 A 교집합 C. 요건데 요 가운데 있는 요 연산기 요 가운데 들어와서 요렇게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지금 각각 이렇게 불러주는 거지. 됐네? 지금 방금 배운 거야? 그 다음에 뒷장 가보면 드모르간 연습하는 게 또 있어요. (530번) (31번) 볼 건데 얘가 지금 집합의 연산 법칙을 쓰는데 여기 가와 나에서 뭘 썼냐, 요 첫째 줄에서 여기 넘어올 때는 지금 보니까 바뀐 게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바뀌었는데 여집합을 이렇게 분배를 해줬지. 전부 다 뒤집었지.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게 드모르간,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보면은 뭐 집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괄호만 바뀌었잖아 이렇게. 그지? 계산 순서를 바꿨으니까 이런 거는 결합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됐나? 아래 것도 보면은 얘를 지금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뭐가 바뀌었나 잘 보면은 여기 여집합 분배했네. 여기 여집합 다 분배해줬네 이렇게. 이게 드모르간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해놓고 지금 잘 보니까 얘가 지금 여기가 공통이라서 요걸로 지금 묶어낸 상황이야. 묶어낸 거지. 요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이야. 펼치는 것도 분배 법칙이고. 됐어요? 뭐 하는지 알겠어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재밌는 거 풀러 갈 건데요. 유형 10번입니다. 유형 10번. 근데 이제 이거는 연산 법칙을 안 써도 그냥 A, B, C 집합 3개 그림,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색칠해가지고 풀 수도 있어. 색칠해서 똑같은 거 찾으면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연산 법칙을 통해서 얘를 간단하게 바꾸는 걸 보여줄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A 차집합 B, 차집합 C 이렇게 돼 있는데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는 거는, 이 연산 법칙이라는 거는 무조건 이거하고 이것만 갖고 논다 그랬어요. 합집합이랑 교집합만 갖고 놀 거야. 근데 얘가 차집합이 이렇게 있지. 그럼 차집합을 먼저 바꿔줍니다. 얘를 뭘로 바꾸냐면은 여차로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하나 바꿔주고, 요것도 교집합에다가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됐네? 근데 가만 보니까 교집합이야. 괄호 풀어도 되잖아, 그지? 괄호를 풀어도 되는데 얘도 여집합이야. 그러니까 괄호를 좀 이쁘게 여집합끼리 이렇게 묶어줄게. 이거 괜찮아요? 그냥 결합 법칙이야? 괄호만 바꿨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뭐야? 여집합끼리 이렇게 모여있지? 여집합이 너무 덕지덕지 있잖아.
여집합이 이렇게 많은 거는 드모르간을 통해서 요거 반대로 하고 요거 반대로 하고 요거 반대로 하고 여집합으로 딱 묶어줘요. 이렇게 이쁘잖아. 됐니? 그 다음에 마무리로 요걸 봐줍니다. 크게 보면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있지? 이게 여차지? 여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몇 번이죠? 2번의 정답이 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처음 배웠을 때 이걸 조금 이제 어려워하거든? 근데 쓰는 거는 뭐 드모르간하고 여차하고 그 다음 분배 법칙 이 정도밖에 없고, 보통 연산 법칙으로 시작할 때 보통 요거 첫 줄 보통 다 이래. 차집합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냥 뭐 흐름대로 돼요. 하다 보면.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69, 70 두 개 풀어보세요. 69번, 70번. 근데 이제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이제 다항식 하는 거랑 느낌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이놈이 지금 괄호로 묶인 게 여집합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분배를 해줄 거야. 이렇게 여집합을. 그래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인데 요 가운데 있는 합집합도 교집합으로 이렇게 뒤집을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야. 그럼 합집합에다가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냐면 저 앞에 있는 것만 그냥 드모르간 해준 거야. 요 앞에 있는 요 놈만 여집합 분배해 준 거예요. 뒤에 건 안 건들고. 여기 분배를 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가 공통인 게 보여야 돼. 공통인 게. 그럼 얘로 이제 묶어줄 수 있는 거야. 똑같으니까. 그럼 요걸로 이제 묶어버리면 여기선 B의 여집합이 들어오고요. 여기선 B가 들어와요. 가운데 있는 합집합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됐어요? 그러네. A 여집합의 교집합. 요렇게. 됐네? 이사연? 이거 뭐예요? U래요. 현이야? 그럼 요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글씨가 이상한가? 응. 그러면 A의 여집합. 그냥 요것도 그냥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거야. 하나 집합이잖아, 그지? 어차피 U랑 겹치면 어떤 놈이랑 하든지 간에 U랑 겹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0번 하라고 했죠? 자, 요거는 여기서 지금 A 차집합 이게 똑같다고 막 분배 법칙 쓰면 큰일 나요. 연산 법칙은 무조건 요거하고 요거 합집합이랑 교집합만 갖고 노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일단 간단하게 할 거면 지금 A 차집합 B A 차집합 C인가? 여기 있는 차집합 있지? 요 놈을 교집합으로 바꿔놓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보이면 여기 있는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다 이렇게 C를 다는 거야. 여기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이렇게 C를 다는 거야. 됐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요렇게가 공통이니까 요걸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게 B의 여집합이고 여기 들어오는 게 C의 여집합이고 가운데가 합집합이 들어왔어요. 약간 순리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모았더니 여기 여집합이 덕지덕지 있잖아. 그러면 드모르간 쓰고 싶죠. 그럼 여기를 다 뒤집어. B, C 이거 뒤집어. 그 다음에 이거 C로 다 묶어줘. 이렇게.
요렇게 한 다음에 큰 그림으로 보면 또 걸렸죠, 이렇게. 그럼 요거는 여기가 차집합으로 이렇게 바뀌는 요런 형태다 이거야. 깔끔하게 바꿨으니까 이런 게 보기에 딱 있죠. 뭐 물론 중간 과정이 뭐 보기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제 끝까지 다 했을 때가 답에 있어요. 괜찮아?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약간 이제 근성으로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그냥 간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냥 척 하면 척 다 보여. 그러면 그냥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되는데 웬만하면 기본적인 연산 법칙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하고, 실제로는 73번처럼 이렇게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더 복잡하게 나와. 이 복잡한 것도 차근차근히 이제 해주면 되는데, 얘가 뭐 뭔 얘기를 하는지가 일단 중괄호, 요 중괄호만 먼저 간단하게 해볼게. 중괄호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A 교집합 B, 요건 일단 건드릴 거 없고, 저 뒤에가 요게 지금 여집합이 여기 괄호 밖에 이렇게 걸렸으니까 요걸 드모르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바뀌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요게 A로 요렇게 들어와요. 됐네? 그 다음에 가만 보면은 뭐 굳이 한 번 더 써주면 요거 순서 바꿔. 교환 법칙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여기 똑같은 거 보이죠? 이제 A의 교집합 요걸로 묶어줘요. 그럼 여기 B가 들어오고 B의 여집합이 들어오고 가운데 U가 들어와서 아까 서현이 얘기했듯이 요거는 전체 집합이랑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현이야, 이건 뭐냐? 이거 A. 뭐 더 말하려고 했던 건가? A 이렇게. U하고 겹치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 나와요. 자, A가 나왔어요. 어우, 간단하게 나왔네. 이렇게 복잡했던 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한 게 뭐야? 밑줄 친 요 부분이었지? 아직 안 끝났죠? 요게 A거든? 그럼 A에다가 교집합 B를 했는데 A가 나왔답니다. 규민아? 깨어있는 거니? 이거 무슨 소리예요? A 교집합 B가 A가 나왔대요. 무슨 소리예요? B 안에 A? B 안에 A가 있다. A가 B에 포함된다.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밥 먹듯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나왔죠 또? 그럼 이제 요거 보자마자 A가 이제 B 안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기억 OX, A랑 B랑 합집합을 하면 뭐가 돼야 돼? B가 나와야겠죠?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 A 차집합 B, A에서 B를 빼버리면 다 날라가죠?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저기 아까 쌤이 1, 2, 3, 4, 5 써준 거 중에서 5번이었어요.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조그만 구멍 난 거야. 거기다 B를 합집합한 거예요. 여기 U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리을, 요거는 이걸 뭐 드모르간을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A가 B에 포함되고 있었지. 그럼 거꾸로 여집합을 달면은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란 말이야. 이렇게 맞죠? 그럼 요놈이 작은 놈, 요놈이 작은 놈, 요놈이 큰 놈이지. 이렇게 이해되네? 그럼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겹치면 작은 놈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잘못 말했지. 리을이 틀린 거예요. 괜찮아? 여집합이 달리면 인식이 조금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여집합도 하나의 집합처럼 여겨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A랑 B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도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처음 배우면 좀 어려운데 연습 좀 잘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완전히 잘 이해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헤매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볼 거고요.
다 할 수 있을까? 무리하지 않고 오늘 뭐 계약도 했으니까 딱 8시까지만 뭘 기대하는 눈빛으로 막 쳐다보는데 저거 유형 13번 볼게요. 요거는 뭐 578번 방금 했던 뭐 드모르간이든 분배 법칙이든 이런 연산 법칙은 집합이라는 어떤 수학 체계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이 된 오피셜한 그런 법칙들이고요. 요거는 그냥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야. 배수의 집합, 약수의 집합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U가 1부터 100까지 자연수네. 맞죠? 근데 이 중에서 부문집합 AK라는 걸 정의하는데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AK 요 원소는 X는 K의 배수이다. K는 자연수. 뭔 소린지 알겠니? 괜찮니?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 막 있잖아. A2 이런 게 있지. A2. 그럼 이게 뭐냐 이거야. 그럼 K에 2가 이렇게 꼽히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의 배수가 A2의 원소인 거지 그냥. 그냥 쉽게 얘기하면 2의 배수의 집합인 거지. 이렇게. 근데 보통 원래 배수의 집합을 하면 무한집합이에요. 끝이 없거든? 근데 얘는 이제 U가 정해져 있잖아. 얘는 뭐 100까지 이렇게 있는 거겠지. 괜찮아?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거 문제는 지워버리고 여기 있는 요 배수의 집합에 대한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A2가 있어요. 배수의 집합이면은 여러분들 그냥 U가 자연 전체라고 생각하세요. 무한집합이야? 저 문제랑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배수의 집합은 무한집합이에요. 그럼 A3이 있어요. 나가겠죠? 자, 문제입니다. A2 교집합 A3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될까요? 오, 똑똑해.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알아야 돼. 외우면 헷갈려. 2의 배수가 쫙 있고 3의 배수가 쫙 있거든? 그럼 얘네들이 교집합이라는 거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이렇게 6, 그지? 공배수잖아. 6, 12, 이렇게 18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괜찮아? 너무 껌이라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나가죠? 이서연, 이거 뭐예요? A4. 오, 잘해.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내가 써줘서 그래. 써주시니까 잘 보이잖아. 얘는 이렇게 2, 4, 6, 8 가고 얘는 4, 8 띄엄띄엄 가지. 그럼 교집합을 하면은 얘가 겹치겠지. 반대로 얘기하면은 얘가 여기 포함되죠. 포함되죠. 그럼 반대로 이제 A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합집합. 우태서? 이거 뭔지 알겠어요? 오, 잘하네. 됐어. 자, 황서연, 이건 뭐게요? 모르면 김규민, 이건 뭐게요? 이서영 알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문이 잘못된 거야.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일반적으로는 요거는 안 돼요.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이 배수의 집합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뭐 2하고 3하고 하든 2하고 4처럼 이제 포함관계가 있는 걸 하든 이 교집합을 해버리면 교집합이라는 거는 얘네들의 공배수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뭐 뭘로 써도 상관없어. 뭐 예를 들어 A5가 있어. A6이 있어. 얘네 교집합을 해. 그럼 얘네들이 겹치는 거잖아. 그럼 5의 배수, 6의 배수 겹치는 공배수잖아.
이건 무조건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합집합은 보통 안 돼요. 보통 얘랑 합치면 그냥 괴물이 나와. 아무 배수도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포함관계가 있을 땐 되는 거지. 이게 우연으로. 포함관계가 있을 땐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수의 집합을 보면은, 이거는 배수 집합은 교집합을 쓰기 좋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뭐가 나오든지 간에 교집합을 쓰면 무조건 하나의 집합을 합칠 수가 있어요. 합집합은 실패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오케이? 포함관계가 있을 때만 합집합이 된다. 근데 다만 얘는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요거는 2, 3은 좀 너무 2, 3 얘는 좀 그렇고 예를 들어 A6, A8 뭐 이런 거래. 그럼 얘네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나열을 해보면 6, 8, 그 다음에 12, 그 다음 뭐지? 16 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누구의 배수다냐? 어디는 2 차이가 나고 어디는 4 차이가 나. 그러니까 어떤 배수의 집합이 아니야. 근데 지금 얘하고 얘 최대 공약수가 누구지? 2인가? 그지? 그럼 얘네들은 2의 배수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니? 어려운 문제에서는 요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얘가 누구의 부분 집합이다. 근데 지금 처음 배우니까 그런 느낌보다는 요걸 알아둬야 돼. 합집합은 보통 쓸모가 없다. 교집합이 쓰기 좋은 거다. 합집합은 포함관계가 있을 때만 좋다. 요거야.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보죠. 이제 배수의 집합이 뭔지 알겠는데, 자 여기 보니까 괄호치고 이렇게 했네? 그럼 얘랑 교집합이에요. 그럼 교집합이 뜨면은 요건 무조건 하나로 합칠 수 있어. 2의 배수랑 5의 배수의 공배수에 뭐니? A10이겠죠? 그 다음에 다시 A10하고 A20하고 합집합을 해버렸네? 얘네는 합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다시 못해서 얘랑 합쳐요. 뭐게요? 오, 잘하네. 이렇게. 말하자면 얘가 되게 촘촘한 집합이지. 그지? 10, 20, 30, 40 이렇게 나가는 거지. 요건 20, 40 나가는 건 띄엄띄엄 있죠? 요런 걸 이제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그 아래 79번 보면은 요 포인트를 기억을 해야 돼. 이 포인트를 기억을 안 하면은 여기서 계속 뭐 이거 하고 합집합을 뭘 생각을 하려고 해. 그러면 일단 봐봐. 얘랑 얘는 되거든? 얘랑 얘는 돼요. 근데 얘랑 얘는 안 돼요. 얘랑 얘는 안 돼요. 뭐 하나로 못 만든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일단 요거를 보자마자 딱 아는 거야. 이게 뭐니? 얘랑 합집합하면 뭐예요? A18, A36 합집합을 했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A18이야, A36이야? 응, A18이야.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36하고 24를 보면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뭐 하나로 못 합친다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얘를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요거를 분배를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A18하고 교집합 A36 이렇게 되고, A18하고 교집합 A24 여기에 합집합이거든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만드는 중이었는데 항이 더 많아져서 좀 짜증나는 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교집합이잖아. 여기는. 그지? 이거 교집합 되잖아. 이건 무조건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규민아? 방금 했던 거구나. 이건 뭐예요? A18. 뭐 보이는데 뭐 교집합이 물어봐. 36. 이제 좀 은근히 헷갈려. 헷갈리면은 좀 몇 개 나열을 해봐. 그러면 뭐가 촘촘하고 뭐가 띄엄띄엄 있는지 알 수 있죠. 황현, 이건 뭐예요? X? 안 된다? 아니, 돼요. 교집합은 무조건 돼요. 응. 교집합은 무조건 돼요. 6? 아니에요. 2? 아니에요. 황서연 뭐예요? 생각적이에요. 이서연 뭐예요? 생각적이에요. 정우진 뭐예요?
집중을 해. 맞네. 응. 맞죠? 그러니까 18의 배수, 24의 배수잖아. 얘네 공배수야. 공배수니까 70이야. 좀 숫자가 컸어요. 이렇게. 70이야, 그냥.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렵진 않거든? 외워서도 안 돼. 외워놔도 나중에 다 까먹어. 내가 보고 그냥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교집합이니까 이거는 얘네들이 공배수 집합이고 72가 됩니다. 그럼 다시 또야. 36이랑 72야. 합친대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A 36이야, 72야. 이렇게 나와야겠지. 괜찮아? 근데 은근히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긴 한데 헷갈릴 때는 조금 뭐가 더 촘촘하고 뭐가 좀 띄엄띄엄이고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는 거고 항상 교집합을 쓰기가 좋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80번에 보면은 얘는 배수가 아니라 이제 약수 얘기를 하거든? 약수 얘기? 아마 이것도 문제랑 상관없이 아까랑 또 거의 비슷하게 써 있는데 배수라고 쓴 걸 약수로 바꾼 것 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A2 이건 뭘까요? 그냥 이거야. 그죠? A3 그냥 이거예요. 자, 약수의 집합을 해버리면은 이건 유한집합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건 문제로 안 냅니다. 이건 뭐 배수나 약수의 특징을 몰라도 그냥 써놓으면 되잖아. 그냥 써놓으면 다 눈알 수 있으니까 문제로 안 내. 근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긴 해야겠지. 숫자를 좀 큰 걸로 할까요? 어떻게 해줄까? A12. 자, 이거 약수의 집합이야? 이렇게 할게요. 이건 뭐게요? 이건 뭐게요? 물론 나열하면 할 수 있어요. 나열하면 할 수 있는데 자, 12의 약수가 있고 16의 약수가 있어. 공통된 거지? 공약수야, 그냥 공약수. 아까는 공배수였잖아. 이건 공약수야. 공약수의 집합이니까 공약수의 집합이라는 거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니까 이제 A4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볼까? 합집합을 때려버려요. 합집합. 그러면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건데 16의 약수는 여기다가 뭐 1, 2, 4, 8까지 있는 건가? 이렇게? 합쳐버렸어. 그럼 이건 누구의 약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는 똑같아. 배수가 됐든 약수가 됐든 무조건 이게 좋은 겁니다. 배수에서 교집합을 했으면 공배수가 되는 거고 약수에서 교집합을 했으면 공약수가 되는 거야. 근데 합집합은 보통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데 얘네들이 포함관계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뭐 8 이렇게 나왔어. 자, 약수의 집합이에요. 요거랑 요거랑 합집합을 했어요. 뭐가 나와요? A 얼마가 나와야 돼요? 8이야 16이야? 합집합이에요. 이번에는 16이야. 이렇게. 얘가 더 큰 집합이잖아. 얘를 포함하는 집합이라는 걸 그냥 보고 알면 되는 거야. 근데 같이 하면 은근히 헷갈려. 그래서 외워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헷갈릴 땐 좀 나열을 해보고 이제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배수의 집합이든 약수의 집합이든 요놈이 포인트다 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넘어가죠. 재밌어요? 아무도 안 쳐다보네. 좀 더 해야지. 그럼 재미없어요? 한 문제만 더 끝내줄게. 유형 14번. 요거는 뭐 새롭게 배우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문제야. 여러분 배운 거 다 풀 수 있어. 같이 한 번만 해볼 건데. 먼저 집합에서 요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에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서로소. 서로 겹치는 게 없다 이거야. 서로소 관계. A랑 B는 겹치는 게 없어요. 근데 둘이 합쳤더니 이렇게 나왔대. 근데 지금 이 A를 보니까 이 A는 2차 부등식의 해를 집합으로 갔네. 그러면 수직선에 그려보면 1부터 3까지죠. 1, 3. 여기가 집합 A에.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얘랑은 떨어져 있을 거야. 서로소니까. 겹치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A하고 B를 합쳤는데 1부터 5까지가 나왔대. 1부터 5까지. 그럼 B가 뭔지 알겠어요? 여기 남은 부분을 얘가 이제 B가 가져왔을 이게 B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쳤으니까 이게 나왔지. 대신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여기 한 점도 겹치면 안 되니까 B가 이렇게 3초과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럼 따라서 B의 해집합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이놈이 뭐 이렇게 생긴 거였다 라는 얘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바로 올려주겠습니다.